안녕하세요. 기억을 부탁해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자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교수님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한치매학회에서 정보이사를 맡고 있는 이하경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진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상상지도 못한 그런 증상들 이런 것들을 주제로 다뤄주신다고 하셨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족을 못 알아보거나 절 알아요? 아니면 대소변 실수를 하거나 이런 모습이 떠오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증상 말고 또 특이한 조금 상상 밖의 증상들이 있다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매라고 하면 기억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보고가 되었던 치매 환자는 실제로는 기억력 저하가 먼저 시작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50대 여자 환자였는데 남편에 대한 의부증이 굉장히 심해서 망상을 가지고 있고 또 남편이 자기 눈을 피해서 바람을 핀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의심이 많고 편집증적인 증상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를 독일의 가장 유명한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라는 분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 환자를 뇌를 부검을 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이라는 병을 최초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흔히 보는 기억력 장애는 뇌의 해마라고 하는 부위의 기능 이상에 따라서 기억력이 먼저 떨어지는 게 대표적인 증상이 될 텐데 다른 부위 뇌가 먼저 기능이 떨어지는 초기 증상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알츠하이머병도 가능은 합니다만 약간 다른 종류의 퇴행성 뇌질환이 또 있습니다. 전두축두엽 치매라는 퇴행성 뇌질환이 있는데 전두엽이나 축두엽 앞쪽이 먼저 기능적으로 손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성격이 변한다든지 화를 많이 낸다든지 폭력적이 된다든지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진다든지 자발성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종류의 기억력 외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두측두 치매 환자들 중에 저희가 진료실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들이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보통 대기를 하고 있다가 호명이 되면은 진료실에 들어오게 되는데 호명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속 문을 열고 자기 차례가 아닌지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들어오시자마자 제 자리 옆에 있는 세면대에서 혼자 손을 씻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진료실의 모니터를 만져보기도 하고요.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공공 도덕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규범들을 지켜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결국 치매 증상으로 발현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를 전두측두 치매라고 하죠. 로빈 윌리엄스의 사망 이후에 뇌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루이체 치매라는 치매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루이체란 망가져가는 신경세포 안에서 발견이 되는 단백질 덩어리인데요. 뇌 전체에 루이체가 광범위하게 쌓이는 경우에 알츠하이머병과 비슷한 기억력 장애나 시공간 기능 장애를 보이게 되는데 하루 중에도 어떤 때는 굉장히 정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떨어져 보이기도 하는 그런 변동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알츠하이머병 그리고 혈관성 치매와 함께 가장 중요한 3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알츠하이머병 협회에서는 전체 치매 환자의 10에서 25% 정도를 차지한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병과 다른 점은 병의 초기 단기부터 환시, 헛것을 보는 거죠. 아니면 환청, 헛것을 듣는 거죠. 그런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거나 초기 단계부터 우울증을 호소하게 되면서 몸이 경직되고 동작이 느려지고 떨리고 넘어지고 하는 파킨슨 증상이 초기부터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측하기도 힘든 다양한 증상들을 말씀해 주셔서 사실 놀라웠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께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 많은 분들께서 정말 놀라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좀 미리 자가 진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모님의 상태를 잘 아는 가족들이 느끼는 게 변화를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이런 변화를 점수화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설문지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경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문지가 있거든요. 그 설문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총 1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지인데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고 무슨 요일인지 모른다. 자기가 놔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약속을 하고서 잊어버린다.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온다.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 머뭇거린다. 대화 중 내용이 이해되지 않아 반복해서 물어본다.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예전에 비해서 계산 능력이 떨어졌다. 예전에 비해 성격이 변했다. 이전에 잘 다루던 기구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예전에 비해 방이나 집안의 정리정돈을 하지 못한다.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하여 입지 못한다. 혼자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목적지에 가기 힘들다.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 방금 말씀드린 항목에 대해서 1년 전과 비교해서 현재
상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는 0점, 가끔 아니면 조금 그렇다는 1점, 그리고 자주 그리고 많이 그렇다는 2점에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점 만점 기준으로 5점 이하는 정상, 6점 이상인 인지장애 의심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교수님께서 설문지 읽어주실 때 마음속으로 해봤거든요. 약간 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괜찮은 건가요, 저? 6점 이상이 되지 않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네. 네, 나중에 제가 한번 조용히 좀 집중해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뭐 6점 이상이 나왔다. 그렇다면 좀 병원을 가보는 게 좋을까요? 네, 6점 이상이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한번 받으시는 게 좋겠죠. 이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그걸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지 장애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 선생님이 신체 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질환이 의심되면 검사를 또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실제 6점 이상의 설문지 결과를 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밀하게 자세한 심경 심리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봤을 때 6점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정상 인지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치매 증상을 살펴보다가 이런 것도 치매 증상이 될까? 좀 놀랐던 뉴스가 있었어요. 귓볼에 주름이 생기면 치매를 의심해야 된다. 굉장히 놀랐거든요. 귀랑 치매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합리적인 의심입니까? 그 해답은 여기 네. 이진상 교수님이 연구를 직접 하셨습니다. 아, 주인공이세요? 와.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 연구를 발표한 지가 한 5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뉴스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그걸 접하시고 찾아오셨었는데요. 네, 1973년에 샌더스 프랭크 박사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제일 처음 귓볼에 주름이 대각선으로 가 있는 그 환자들이 심혈관 위험 인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된다라는 것을 보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귓볼 주름에 있는 여부가 실제로 심혈관 질환이나 대사 질환 아니면 뇌혈관 질환과의 연관성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귓볼 주름이 실제로 환자들의 뇌 영상을 촬영했을 때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막혀갔던 흔적들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이랑 연관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뇌 안에 작은 혈관들이 서서히 막혀가게 되면 이 자체로서도 인지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치매의 가장 많은 원인의 위험 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귓볼 주름이 발견이 된다면 한 번쯤은 뇌혈관 질환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귓볼 주름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면 누구든지 많은 분들한테 이게 보일 수 있는 자연 노화 현상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통계학적으로 뭔가 이 나이에 대한 요소를 보정을 하긴 했지만은 나이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배제했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기억장애 클리닉에 내원하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상대적으로 많은 또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연구 집단에 제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대한치매학회 교수님들께서 연구를 정말 주야장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치매로 좀 고통받고 계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이렇게 훌륭하신 교수님들 덕에 조금씩 밝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얼굴이 빨개지세요? 자, 앞으로도 좋은 연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부탁해 시즌2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